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노드.js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해보는 방법하고 이거 관련된 설명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타이틀은 이제 노드.js 이제 소개가 이제 될 테고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백엔드 서버를 올려보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일단 노드.js, npm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 함께 어떻게 이제 기능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좀 사용을 하는가, 이제 코드 예시 같은 거를 좀 보면서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Node.js에 대해서 이제 Node.js는 무엇인지, 그리고 Node.js의 이제 기술이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는가, 그런 원리적인 부분들. 여기는 이제 Node.js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떠한 이제 프레임워크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프로그램처럼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어떠한 사이클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코드로 이제 함께 Node.js 함께 실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Node.js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Node.js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중에 끝에 .js로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어, .js로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이제 요 .js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자바스크립트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은, 원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라우저에서만 이제 동작을 하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을 되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개발을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들 있죠. 뭐 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이어폭스 아니면은 뭐 맥에서는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이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제 해석을 하고 컴파일을 해서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웹 브라우저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웹 브라우저를 벗어난 환경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따로 없다 보니까 웹 브라우저 없이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웹 브라우저 이외의 환경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써보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 움직임 속에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Node.js가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de.js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Node.js는 이제 서버 사이드 측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 프레임워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Node.js는 이 비동기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 비동기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 백엔드 프레임워크 자체가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이 사용자들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 요청을 하나 요청 끝나고 다른 거 실행하고 다른 게 실행하고, 이 시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면 그 실행한 중에 다른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요청을 바로 또 실행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을 이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더라도 이제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동기 이벤트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비동기란 내용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논 블락킹 방식, 논 블락킹 IO 방식으로 이 비동기 기반의 이제 이벤트 루프를 처리를 함으로써 Node.js가 동작을 한다라고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ommon.js 모듈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Node.js라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웬만한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표준들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사는 그냥 짤막하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이제 구글의 V8 엔진을 사용한다
라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V8 엔진이 결국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바스크립트가 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능들을 이제 V8 엔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블라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논블라킹 IO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다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블라킹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논블라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논블라킹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제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멀티 스레딩하고 스레딩, 그 다음에 뭐 멀티 뭐 프로세싱 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싱크, 그 다음에 싱크라는 이제 동기, 비동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약간 맥락은 비슷한데 얘네들이 시간적 관점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논블라킹, 블라킹은 어떠한 태스크 관점에서 작업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논블라킹이면서 어싱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블라킹이면서 싱크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논블라킹이면서 싱크일 수도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Node.js 자체는 논블라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블라킹이란 어떤 작업을 이제 시작했을 때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안 기다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해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른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논블라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블라킹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스템의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작업을 하는 동시에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개의 작업을 그냥 안 맡기고 여러 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작업이 끝나고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이 끝나고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논블라킹이라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작업을 이제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실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더라도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논블라킹이라는 게 잘 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논블라킹에 대한 약간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려봤는데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A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 실행이 되고 있는 동안 떤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 B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를 작업하고 있는 동안 이 B도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가지고 이제 원래 프로세스 A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A는 별개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A가 B가 동시에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멀티스레딩이나 이제 멀티프로세싱 관점에서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논블라킹 같은 거 이제 예제를 조금 이제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여기서 우리가 로그를 찍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로그에 이제 스타트라는 게 이제 찍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set timeout은 무엇이냐라면은 대표적인 논블라킹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함수인데 언제 하냐라고 하면은 이 시간마다 이제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뒤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set timeout의 안에 지금 또 로그를 찍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처음에 스타트라는 게 이제 콘솔에 찍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초 뒤에 요 this is 뭐 executed after 2 seconds 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end는 언제 실행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의 코드를 봤을 때에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요거 2초 뒤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논블라킹이라는 거는 얘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새로 만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인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얘는 분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논블라킹 함수로서 setTimeout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그냥 그대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타트 다음에 이 사이에 end가 이제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2초 뒤에 요게 이제 찍히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setTimeout 안 하고 그냥 이거 찍으면은 스타트 2초 뒤에 뭐 요거 그 다음에 end 이렇게 찍히게 될 텐데 우리가 setTimeout이라는 논블라킹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얘가 찍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찍히게 될 겁니다. 왜냐? 얘는 2초 뒤에 실행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만 얘가 이 메인 스레드의 흐름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리고 논블라킹 함수인 2초 뒤에 실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얘가 2초 뒤에 이제 세 번째로 찍히게 될 거예요. 이런 방식이 논블라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C나 이제 C++에서는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이 되겠죠.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논블라킹 함수가 되게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요. 그 중에 뭐 이런 set timeout 같은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위에서 아래로 지우 다시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려는 그런 흐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논블라킹이 있으면은 여기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2초 뒤에 함수를 실행하고 그래서 다시 메인 스레드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얘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되기 때문에 스타트, 엔드는 그대로 찍히는 거고요. 2초 뒤에 this is if 요 구문이 이제 찍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러한 구문을 사용을 하는 게 파일 IO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IO에 대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적어보자면은 IO는 인풋 아웃풋이에요. 인풋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파일을 읽고 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 IO가 있으면은 얘도 이제 논블라킹 함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파일을 읽는 부분이 실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파일이 끝났다, 스크립트가 끝났다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파일을 읽는 대로 얘를 출력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파일이 뭐 짧으면 금방 읽겠지만 파일이 예를 들어서 뭐 1기가 정도 된다라고 해봅시다. 1GB면은 우리가 파일을 읽는데 속도가 좀 걸릴 거예요. 뭐 10초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일을 읽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쭉 실행을 하다가 이 파일을 읽는데 10초라는 시간을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다른 일도 해야 돼요. 뭐 화면도 만들어줘야 되고 뭘 띄워줘야 되고 사용자가 요청한 무엇을 처리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10초를 기다리면은 이 화면도 안 뜨고 흰색 화면밖에 안 보이고 무슨 뭐 이렇게 그 로딩하는 표시 있죠. 그거만 뺑글뺑글 돌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이렇게 다른 스레드로 빼서 이 논블라킹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멀티 스레딩이나 멀티 프로세싱이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요거는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블락킹하고 논블락킹 어떤 개념이냐 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다른 작업이 이 작업을 중지시키느냐 안 중지시키느냐 이제 그러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 비동기는 뭐 운영체제 쪽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 동기는 이 모든 관점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잘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개의 흐름을 나눠져 가지고 얘가 별개로 실행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요거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블라킹이랑 이제 블라킹이랑 그다음에 싱크 어싱크 이런 거는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노드.js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노드.js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유틸리티가 되게 뛰어나고 확장 가능성이 높고 되게 심플하고 되게 안정성이 높고 이제 뭐 그냥 사용하기도 쉽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로버스트한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API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무거워요 앱 자체가. 결국에는 이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노드.js 밑에 여러 가지 엔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프로그램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얘를 동작하기에는 좀 고사양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그냥 뭐 다이어그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드제이스의 장점, 단점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가벼운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로 서버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좀 코드를 같이 보겠지만 코드가 몇 줄이 안 되지만 우리가 웹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되게 빠르고 이제 트래픽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어디 문서에서 이제 따르면은 뭐 25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내용도 있고, 초당 뭐 2만 번 이상의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뭐 PHP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서버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아파치라는 그런 서버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치보다 뭐 3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오픈소스 및 라이브러리를 지원한다. 지난 시간에 제가 npm 설명을 드렸었죠.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요새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고 이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쉽고 빠르게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노드.js가 매우 큰 장점을 지닐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까 보셨듯이 논블락킹 방식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디로 빠져요. 그 중에서 또 빠져요. 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작업을 우리가 콜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 콜백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콜백에 대해서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코드 구현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이제 구현의 어려움이 이제 조금 있고요. 그리고 속도 자체가 이제 많이 느리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웹 페이지를 이제 구동하는 이제 시스템에서는 뭐 자바 스프링부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CPU겠으나 이제 스프링부트가 노드.js보다 좀 빠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보면서, 노드.js는 어떻게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좀 느리다, 속도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스프링부트가 이제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동기 이벤트 기반의 IO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비동기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npm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개발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을 하면은 되게 편하게 이제 라이브러리들,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V8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좋다라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단점은 이제 CPU를 하나만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스레드가 늘면은 결국에는 프로세스의 부하가 가게 되고 속도가 좀 늘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퍼포먼스를 최대한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CPU 칩이 최근에 뭐 16스레드, 그러니까 16코어, 뭐 32코어, 뭐 64코어 이렇게 그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다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동기 작업을 지원하지 않는 IO 요청들 있어요. 아까 뭐 예를 들어 파일을 읽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동기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파일 읽어주는 대로 이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AI와 같이 연결을 해요. 근데 AI가 보통 10초 이상의 속도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논블락킹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CPU 관리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콜백 사용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약간 좀 중급 개발자도 되면은 콜백 사용에 좀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코드의 가독성이 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드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갑자기 다른 데 빠지고 여기서 또 다른 데 빠지고 여기서 또 다른 데 빠지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콜백 사용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코드를 깔끔하게 짜려면은 콜백 사용을 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이게 콜백 자체가 없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로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노드.js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노드.js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최상위 레벨에 이제 존재를 하고 이 밑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엔진들이 존재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외워가지고 노드.js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정도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 API는 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자바스크립트 바인딩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11뿔 함수 호출을 도와주는 그러한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Node.js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뭐 11뿔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리고 11뿔 애드온은 뭐 코드 실행을 도와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얘네들이 있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노드.j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V8과 이 라이브 UV거든요. 이 두 가지는 이제 C++인데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이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I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기능들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C++에 있는 그러한 함수들을 가져와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C++ 기반으로 이제 엔진을 사용을 해서 내가 C++에 있는 로우 코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다. 그리고 최적화가 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구입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에서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뭐 파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가비지 컬렉터, 콜스택, 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제 파서를 통해서 이제 뭐 EST라는 이제 그러한 그 엔진을 거치게 되고, 얘네들이 뭐 이그니션이랑 그 다음에 뭐 컴파일러 터보펜을 통해 가지고 코드를 최적화한 다음에 바이트 코드를 이제 내보낸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잘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진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C++에 근접할 수 있는 성능을 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V8 엔진 때문에. 라고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컴퓨터 아키텍처를 좀 더 궁금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엔진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되게 재밌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브 UV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이제 커널에 비동기 IO를 지원을 한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사이트에서도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네트워크 IO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나만 보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아니면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들 TCP, UDP, TTY, 뭐 파이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파일 IO, DNS 이런 것들 이제 뭐 스레드 풀 같은 경우도 되게 비동기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라이브 UV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만약에 좀 더 이 기술 스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노드.js 아키텍처는 좀 적어놨는데 그냥 이 순서대로 이제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이제 어떠한 요청을 갔을 때 이 V8 엔진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바인딩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이벤트 큐에서 이제 계속 이벤트가 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벤트 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웹페이지라는 게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여러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수강 신청을 하셨는데 수강 신청을 할 때 요거 이제 계속 이벤트 루프가 돌 거예요. 그러면은 이 뭐 1만 명이라고 할게요. 1만 명이 이제 들어왔을 때 1만 명 들어온 순서대로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이벤트 루프고 이벤트 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벤트 풀은 이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용자에 대해서 어떠한 이벤트들을 처리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벤트 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 V8 엔진에서 요청들이 이게 쭉 들어올 거예요. 요청들 사용자가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 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동시라는 거는 이제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컴퓨터는 0.00001초의 차이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들이 시간 순서대로 쌓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O 처리가 필요한 코드가 이제 이벤트 루프로 돌아가고 이 루프를 실행하면서 이제 운영체제 또는 이제 터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레드 워커에 IO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이거를 그 결과를 받아와요. 결과를 받아오는 행위를 우리가 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이제 콜스택에다가 이제 다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동기 그 논 블락킹 방식에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Node.js가 이러한 이제 엔진을 기반으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우리가 웹 개발하는데 써먹는다는 전혀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논블락킹 그리고 이벤트 루프 그리고 C와 C++과 관련된 함수들 최적화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Node.js 기본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코드 예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server.js라는 거 이제 코드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Node.js 실행을 하려면은 Node.js 설치를 하셔야겠죠. 설치를 하고 요 옆에처럼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폴더에서 이제 커맨드 라인 윈도우에서는 그 뭐였죠? CMD 같은 걸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맥에서는 터미널 같은 걸로 이제 들어가서 요거를 같이 실행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웹스톰이라는 이제 아이디를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아이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깔아가지고 하면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게 몇 줄 안 되죠. 이게 뭐 12줄, 13줄 정도 되는데 요거 실행하면은 그냥 웹서버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라는 건데 한번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제가 요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네,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실행을 해놨어요. 이제 첫 번째 줄은 이제 요 익스프레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요 객체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객체에서 앱을 생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기본 단위가 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떤 프로그램이 올리면은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에다가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요청을 해가지고 어떠한 요청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태스크를 이제 할 거예요. 그 태스크를 정의하는 파트가 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웹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뭐 www. 뭐 네이버. 뭐 하고서 슬래시 하고서 뭐 뒤에 또 이 북구 슬래시 북구 슬래시 북구 슬래시 북구 하죠. 얘를 우리가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보시면은 이게 3000번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리스폰스로 요 헬로 월드라는 이 리스폰스를 이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00번에서 앱을 실행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의하는 파트예요. 정의하는 파트고 여기는 이제 실행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을 때 얘가 실행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있어도 돼요. 그리고 요 밑에 파트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 3000번 포트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될 때 어떻게 콜백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냐라고 한번 살펴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웹스톱에서는 요 Alt F12를 누르면은